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64살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예요. 병든 시부모를 극진히 간호한 저를 몰라보고 매몰차게 버린 남편에게 통쾌하게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잘 자란 딸을 보니 문득 생각나서 사연 보내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빨리 시집가서 남편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이 되자 서둘러 결혼하라며 재촉했습니다. 당시 만나던 사람도 없던 터라 아빠는 주변에서 선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첫 만남의 모습이 선하네요. 안녕하세요. 신하선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본 남편은 정장 바지에 셔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첫 만남인데 긴장한 기색 하나도 없이 약간 껄렁껄렁한 모습으로 일관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다지 호감 있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멋져 보였을까요? 알게 모르게 여유 있는 분위기를 풍기며 어리숙한 저를 잘 리드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하선 씨는 선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질리도록 봐봤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도 만나봤는데 하나같이 저랑 안 맞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관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하선 씨는 첫이상이 참 좋습니다. 저랑 결혼관만 맞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 빨리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더 늦기 전에 얼른 결혼해서 가정 꾸리며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요. 저도 늦게 결혼하는 것보다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안 그래도 집에서 빨리 시집가라고 재촉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자는 30 가까워지면 별 볼 일 없어집니다. 그러면 애는 몇 명이나 낳고 싶습니까? 저는 그다지 수는 상관없지만 아들은 꼭 낳아줬으면 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뭐 살면서 차차 맞추면 되고, 대강 이야기해보니까 저랑 대화도 잘 통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만나보는 건 어떻습니까? 워낙 숙맥인 성격이라 남자를 많이 상대해보지 않은 저는 남편의 거침없는 리드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껴졌어요. 호감이 없지 않아서 몇 번 더 만나보는 것에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데이트했어요. 그리고 성미 급한 남편이 결국 못 참고 짧게 연애하다 결혼하고 싶다고 표현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선 씨랑 함께할 날이 머릿속에 쫙 그려집니다. 서로 마음 맞고 생각하는 목표가 같다면 시간 낭비할 필요 뭐 있겠어요? 후딱 결혼하고 가정 꾸립시다. 하선 씨도 저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연애다운 연애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벌써 결혼 생각부터 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선 씨, 연애 그거 뭐 별거 있습니까? 결혼해서 서로 더 알아가나 연애하면서 알아가나 똑같습니다. 괜히 연애까지 하면 더 시간 낭비죠. 하선 씨나 나라 빨리 가정 꾸리는 게 목표니까 시간 늦추지 말고 확 결혼합시다. 못다한 연애는 결혼 준비하면서 해도 충분하고요. 괜찮죠? 남편은 거침없이 제게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조금 더 연애 기간 갖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망설일 게 뭐 있냐며 얼른 시집가라고 하셨어요. 남편 집안이 나쁘지 않고 남편이 하는 일도 안정적이니 마음에 든다면서 말이죠. 더는 아빠랑 살 생각 말고 빨리빨리 시집가서 너도 네 앞가림하며 살아라. 시집가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돌아올 생각 말고. 엄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컸습니다. 아빠는 저를 사랑하면서도 저 때문에 엄마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크셨는지 저를 미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빨리 시집가서 털어내버리고 싶어 하셨어요. 곁에 두면 볼 때마다 엄마 생각에 괴로워하셨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결혼이지만 그 당시 저는 참 순수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워낙 제 뜻을 내세워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거침없이 저를 리드하는 남편의 모습이 좋았어요. 또 아빠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라고 생각했죠. 남편에 대한 마음도 싫지 않아서 결혼하기로 뜻을 모았고 시댁 집안의 도움으로 결혼 준비는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은 결혼하고 본인들을 모시며 함께 살고자 했습니다.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살지 말고 시부모님 모시면서 함께 사는 게 좋겠다. 살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를 텐데 무작정 너희 둘끼리만 산다고 남편 내조를 잘할 수 있겠니? 시부모님 모시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안일도 늘 텐데 전업주부로서 배울 게 많지 않겠니? 그래, 아버지 말씀처럼 나도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신한테도 나쁠 건 없으니까. 결혼하면 우리 신혼생활은 부모님 집에서 시작하자고.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모시면서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뭐든지 다 남편의 뜻을 따랐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늘 남자의 말에 순종하며 내조해야 한다고요. 귀에 피딱지가 않도록 들었고 엄마가 아빠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시부모님을 모시며 산다는 게 걱정스럽긴 했지만 남들도 모시고 사는 거 저라고 못할까 싶었습니다. 부족한 부분 열심히 배우며 정상스레 남편을 내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별탈 없이 결혼했고 백년해로를 약속하며 부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쓸 것도 많고 몸도 정말 고단했어요.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세아가 결혼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여간 쉽지 않을 거다. 서툰 게 많아서 눈치껏 행동하느라 힘들 텐데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야기하렴. 그래, 집안일은 시어미가 같이 도와줄 테니 부담스러워하지 말거라. 오늘 국이 참 맛있게 잘 됐구나. 처음 치고 솜씨가 좋은 걸 보니 나중에 나보다 더 잘하겠어. 남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집살이 시키지 못해 안달난 시부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정반대셨습니다.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우리 며느리 잘한다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시댁살이 하면서 많이 배우라고 하시기에 힘든 시집살이를 당하겠구나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게 살림하는 방법을 천천히 알려주시며 함께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항상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며 늘 응원해 주셨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일하는 동안 집에서 혼자 적적해 할까봐 제 말벗도 되어주셨습니다.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늙은 시부모랑 있으니 무료하지? 나는 괜찮으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거라. 새아기만 괜찮다면 나도 말동무 생기고 좋을 것 같구나. 가끔은 밖에 나가 친구들 만나서 놀기도 하고 친정에도 다녀오렴. 젊은 나이인데 집에만 있으면 좋은 날이 아깝잖니. 시부모님은 제가 편히 생활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제 생활에 관여하지 않으셨고 존중해 주려 하셨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시부모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시부모님을 제 친부모처럼 생각하며 모시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부모님과 사이는 점점 가까워져 갔어요.
마치 친딸처럼 말이죠. 저는 앞으로 펼쳐지는 결혼 생활도 이처럼 평온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식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기 전까지만 말이죠. 결혼해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는 거야? 당신 나 몰래 피임이라도 하는 거야?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럼 대체 남들 다 아는 임신 안 되는 거냐고? 몸에 하자가 없는 이상 가졌어도 벌써 가졌겠다. 하자라니요? 설마 제가 불임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애가 이렇게 안 들어서겠어? 몸에 좋다는 거 찾아먹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태 소식이 없잖아, 소식이. 하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으니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아들 갖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불임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내 쪽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야? 천만에 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이 여자가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이래?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남편은 하루빨리 임신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쉽사리 찾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제게 불임인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 중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애도 못 갖는 여자와 결혼했다며 남편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위로하며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범아, 애가 들어서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남들은 척척 애가 잘 들어서는 것으로 보여도 그게 아니야. 새 생명을 갖는 일이 어찌 쉽겠니? 결혼한 지 1년이 넘은 것도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 보렴. 무턱대고 새아기가 불임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새아기가 마음을 편히 가져야 애도 잘 들어서는 법이다. 하루빨리 아들 갖고 싶으면 새아기 마음고생 시키지 말아야지. 남편은 그나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었습니다.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마지못해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 제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때부터 애가 들어선다는 미신은 다 따라했고 여자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위해 몸에 좋은 한약까지 지어주셨고요. 임신하기 위해서 남편과 계속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애쓰며 노력하는 마음을 하늘도 알아주신 건지 어렵게 아이를 가졌어요. 남편은 기뻐하며 성별부터 물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는 남자애래? 그건 아직 모른대요. 조금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의사가 뭐 그래?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동안의 경험이 많을 텐데 딱 보면 척이지. 아무튼 무조건 사내 아이만 하나 낳아주면 돼. 그것만 해주면 더 바라는 거 없으니까. 임신한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도 잠시. 제 뱃속에 든 아이가 사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했어요. 남편의 행동에 저는 알게 모르게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그토록 바라는 사내 아이가 아니면 어쩌나 싶으면서 걱정이 몰아쳤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시모는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임신부가 근심 걱정이 많으면 아이한테 안 좋아. 사내 아이면 어떻고 계집애면 어떻니? 네 시아버지하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다. 그저 10달 동안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쉬다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만 낳아다오. 알겠지? 그저 뱃속에 든 아이가 사내 아이이기만 바라는 남편보다 시부모님은 저를 더 생각해 주셨습니다. 저는 임신 기간 내내 남편보다 시부모님의 챙김을 많이 받았고 두 분을 많이 의지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가 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태도는 전과 같은 모습으로 한순간에 뒤바뀌었어요. 남들은 산에 잘만 갖는다더라. 겨우겨우 임신했는데 고작 뱃속에 있는 게 계집애야? 여보, 계집애면 어떻고 사내 아이면 어때요? 우리 아이인 건 달라지지 않잖아요. 난 계집애보다
아들을 원했다고. 누가 당신더러 계집애나 낳아달래? 뱃속에 여자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남편은 절 쓸모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불러 있는 저를 잘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관심 없이 딸을 출산했고 우리 딸은 아빠의 따뜻한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사내를 낳아야 한다며 제게 둘째를 강요했지만 임신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임신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애 하나를 못 가져? 쓸데없는 계집애를 낳았으면 제대로 된 사내 아이를 낳아줘야 할 거 아니야? 그거 하나 못해서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켜? 집구석에 박혀서 살림만 하는 주제. 대체 뭐가 힘들다고 임신 한번 쉽게 못하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어느 정도 내 말 잘 듣고 애 잘 낳게 생겨서 결혼한 건데 이게 뭐냐고! 둘째가 잘 들어서지 않는 이유로 남편과의 불화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 스트레스는 견디지 못할 만큼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절 쓸모없다 여기니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꼴도 보기 싫다며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됐습니다. 어쩌다 가끔 집에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정도였어요. 남편과 저는 호적상만 부부인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저를 시부모님께서는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새아기 많이 힘들지? 애 낳고 몸조리 하면서 애 돌보려니 많이 힘들 게야. 애는 우리가 봐줄 테니 피곤할 텐데 좀 쉬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볼게요. 됐어. 안 그래도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은 우리 아들 기다리느라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던데. 한숨 눈 좀 붙이렴. 아휴, 결혼하면 철 좀 들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이 글쎄 이렇게 철이 없어. 제 마누라랑 애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시부모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두 분이 안 계셨었다면 저는 정말 갓난 딸아이를 안고 매일 울면서 지냈을 겁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흔들리지 않게 옆에서 잘 지탱해주며 잡아주신 고마운 분들이셨어요. 그 마음이 감사해서 남편보다 시부모님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남편의 빈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시부모님과 함께 딸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시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펑펑 우는 남편을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살아계셨을 때 떡두꺼비 같은 손주 품에 안겨드렸어야 했는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아버지께 손주 한번 얼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집 밖으로 돌기만 하느라 아버님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남편은 마지막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탓을 모두 제게 돌리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들만 낳아줬어도 내가 이렇게 밖으로 돌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대를 이을 손주 품에 안겨드리지 못한 거 어떡할 거야? 그 불효를 네가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서 우리 집에 저런 재수 없는 게 들어와서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 지켜드리지도 못하고. 오랜만에 집에 와놓고 그게 네 아내한테 할 소리냐? 너 없는 동안 새아기가 얼마나 힘들게 네 아빠 간호하며 수벌 들었는데 밖에서 네 마음대로 지낼 때는 언제고 멀쩡한 애를 잡아, 이놈아. 새아기한테 더 이상 이상한 소리 마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은 못 낳아줬어도 어여쁜 딸 낳아줬으면 그걸로 됐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냐. 계집애란 이유로 네 자식 한번 제대로 봐주고 안아준 적이 있든? 아비란 게 철이 철딱서니가 없어서야 원.
아버지가 손주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엄마 자식이고 아들인데 어떻게 저것만 감싸둘 수 있어? 내 자식이 말도 안 되는 거로 사람 힘들게 하는데 어느 부모가 동의하냐? 내 며느리 남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내 친딸처럼 생각하고 지냈어. 밖으로 나돌면서 네 아버지 챙기지도 않는 너보다는 적어도 우리 새아기가 더 많이 효도했을 게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새아기한테 뭐라 하지 마라. 에이, 이놈의 집구석. 그렇게 며느리 좋으면 친딸 같지도 않던 전현이랑 평생 지지고 볶고 살아. 난 빠져줄 테니까. 저놈이... 그렇게 남편은 대강 짐을 싸더니 호련히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시어머니는 신세한탄하시며 속상해하셨고 저는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 죄스럽기만 했어요. 아들만 낳았다면 남편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을 탓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느낀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내 아들이지만 저렇게 철이 없어. 지금은 새아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속에 담아두지 말고 털어내거라. 그래야 새아기 너도 좋을 테니. 집 나간 아들은 시간 지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 그때까지만 나와 함께 견뎌보자. 제 딸 두고 얻지 못할 거야. 핏줄은 강하게 끌린다고 하지 않니? 거기다 조강지처를 함부로 버릴 수는 없을 게다. 저 자신이 잘못되어 남편이 집을 나갔다며 자책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저와 딸을 버리고 나간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는 시어머니 때문이라도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 나간 남편은 언젠간 돌아올 거란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딸과 지냈어요. 아빠의 사랑 없이 빈자리를 느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딸은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잘 커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며 여느 고부 사이와는 다르게 엄마와 딸처럼 화목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종종 시어머니의 깊은 한숨과 먼저 떠나보낸 시아버님을 떠올리며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종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우시곤 했으니까요. 영감, 뭐가 그리 급하다고 나 혼자 남겨두고 갔어요. 나도 영감 따라서 가고 싶은데 남편도 없이 홀로 손녀 키우는 저 불쌍한 것을 두고 갈 엄두도 안 나요. 영감, 우리 아들, 제발 우리 아들 마음 좀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줘요. 그래야 내가 편히 눈 감고 영감 볼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시부모님은 참 금실이 좋으셨습니다. 성품이 바르고 올곧은 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싶어질 정도로 착하셨어요. 두 분은 서로를 존중하고 많이 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는 것을 참 힘들어 하셨어요. 남몰래 눈물 흘리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요. 저와 딸을 보며 웃으시다가도 뒤돌아서면 하늘에 계신 시아버님을 생각하며 그리워하셨어요. 그러다 그 마음이 커져서 결국에는 시어머니를 삼키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입맛 없으셔도 한술 뜨셔야 해요. 그래야 약도 먹고 얼른 나으시죠.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힘들 텐데 나까지 아파서 어쩌면 좋을꼬. 내가 얼른 나아야 우리 며느라기가 덜 고생할 텐데. 고생은요.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저 고생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한술이라도 뜨세요. 오늘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이러다 정말 어머니마저 잘못 드시면 저 못 살아요.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가 애써서 만든 건데 입맛 없어도 한술 뜨마. 너 혼자 두고 가면 내 마음도 편치 않아서 쉽사리 눈도 못 감겠어. 며느라기 봐서라도 내가 얼른 기운 차려야지. 시아버님을 보내고 그리워만 하시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결국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밤새 곁을 지키며 수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아픈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래 금실 좋은 부부는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나머지 사람도 못 견디고 따라간다고요. 전 그 말이 참 싫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어머니마저 안 계시면 딸과 저 달랑 둘뿐이란 생각에 막막하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엄마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분이라 애틋한 정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의사가 식사 안 하고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기운 없으셔도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약은 드셔야죠. 그래. 남편 없는 1년 동안 저는 어머님의 건강만 생각하며 지냈어요. 오로지 어머니께서 나으실 수만 있다면 뭐든 노력하며 말이죠. 매일 밤 달을 보며 간절히 빌었는데 하늘은 제 뜻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계속해서 안 좋아졌으니까요. 이제는 제대로 몸을 가눌 힘도 없어 하셨습니다. 부쩍 누워서 잠만 주무시려 했어요. 저는 예상되는 미래가 싫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가운 사람이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좀 나와봐! 오랜만에 들리는 목소리지만 틀림없었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왔나 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는 말씀이요. 어머님 곁에서 간호하던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기쁜 마음에 버선발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남편 옆에 웬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요. 남편을 보고 반가운 마음도 잠시 남편의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제서야 왔어요? 어머니랑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누구예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고 비켜! 너 보러 온 거 아니니까. 우리 엄마 방에 계시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서 인사드리자. 1년 만에 만나는 건데 남편은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저를 등한시하고 옆에 있는 여자와 다정스럽게 어머니가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본 남편은 다짜고짜 제게 와서 뺨을 때렸습니다. 대체 그동안 뭐하고 앉아있었어? 집구석에서 우리 엄마 하나 제대로 살피지 못해? 너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년아? 나 없다고 늙고 힘없는 우리 엄마 괴롭히기라도 했냐?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이 천하의 재수없는 년 같으니라고. 네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제대로 흘러가질 않았어. 여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질 않나. 멀쩡하시던 우리 아버지 병나서 돌아가시게 하질 않나. 이제는 하물며 우리 엄마까지 잡아먹게? 이 망할려나? 진작에 너같이 재수 온 붙은 년이랑은 끝냈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남편에게 뺨을 맞고 주저앉은 저는 알 수 없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저를 향한 경멸 섞인 눈빛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보, 아니에요. 오해해요. 내가 왜 어머니를 제대로 안 살폈겠어요. 나도 당신만큼이나 어머니를 친엄마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그냥 두겠냐고요. 시끄러!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그놈의 여보소리 집어치워. 내가 왜 네 여보야? 이제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쓸모없는 네 딸 데리고 내 집에서 썩 꺼져. 엄마는 이제 내 새 아내가 모실 테니까. 뭐라고요? 새 아내요? 그럼 내가 계속 너 같은 년이랑 살 줄 알았어? 가진 것 하나 없고 사내 자식 하나 제대로 못 낳는 널 내가 왜 데리고 살아? 미쳤냐? 이 여자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군말 없이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그동안 우리 엄마 이 지경으로 만든 거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조용히 입 닥치고 나가면 그냥 눈 감아 줄 테니까 잘 생각하라고. 안 나가고 버텨봤자 좋을 건 없을 거야. 자, 어서 엄마께 인사드려. 엄마, 새며느리가 인사드린다고 하니 눈 좀 떠봐. 인사는 받아줘야지. 여기 새며느리 뱃속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우리 집 대를 이을 사내아가 떡하니 들어있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손주 태어나는 거 보시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는 태어날 손주 얼굴 보고 가셔야지. 그러니 좀 일어나서 나 좀 봐봐. 어머, 오빠, 이게 뭐야? 이렇게 아파서 골골댄다는 말 없었잖아. 나 병수발 같은 거 잘 못해. 다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 싫다고. 아이, 조금만 참고 모셔. 어차피 보아하니 우리 엄마 오래 사시지도 못할 것 같다. 힘들겠지만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해줄게. 장차 대를 이을 사내 아이만 낳아주는데 내가 너한테 뭔들 못해주겠냐?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이 집도 다 내 것이고 어마어마한 재산도 다 물려받을 수 있어. 정말? 그럼 나 호강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거 봤어? 걱정하지 말고 넌 오빠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남편의 말을 듣고 시선을 따라 옆에 여자의 배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다시 보니 배가 살짝 나와 있더군요.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홀로 딸을 키우며 어머니를 보살폈는데 제게 돌아온 건 배신과 상처뿐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현실에 가슴을 움켜잡고 통곡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보며 우는 딸을 안고 말이죠. 그때 힘겨운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언젠가는 네가 돌아올 거라 믿었다. 그런데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구나. 철딱선이 없고 아무리 부모 속을 썩인 자식놈이라도 제 자식과 조강지처를 쳐버릴 줄은 몰랐어. 내가 널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구나. 영감을 다시 만났을 때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싶었는데 집 나간 우리 아들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서 새아기랑 예쁜 손녀 잘 키우며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이리도 어미 체면을 다 깎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딸과 조강지처를 쳐버리겠다면 나도 네 손을 놓으마. 너처럼 못난 놈을 더 이상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바로 너다. 앞으로 내 집에서 얼씬거릴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네가 멋대로 임신시킨 저 여자 데리고 당장 나가 이놈아. 엄마, 그게 하나뿐인 아들한테 할 소리야? 나가라니. 내가 왜 나가? 나가야 건 내가 아니라 전현이지. 나 없을 때 엄마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전현을 감싸고 돌고 싶어? 누가 보면 아주 친딸인 줄 알겠어. 정신 차려. 엄마 자식은 바로 나라고.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너처럼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내 아들로 두고 싶지 않다.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냐고 하지만 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죽음을 앞둔 사람이 뭔들 못하겠니? 차라리 우리 하나뿐인 며느라기를 내 친딸로 생각하고 눈 감으련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네 멋대로 지내는 동안 며느라기가 아픈 날 얼마나 극진이 대했는데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며 정성스레 아픈 시모 챙기는 사람은 우리 며느라기밖에 없을 게다. 네가 내게 한 유일한 효도는 며느라기와 결혼한 거야. 이제 나는 남은 생 며느라기랑 내 손녀와 보내련다. 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도 이미 다 며느리에게 물려줄 준비 해놨다. 어머니는 힘없이 축 늘어져 계셨지만 이때만큼은 힘겹게 힘을 내시며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재산을 다 물려준다고 하자 남편은 눈이 돌아 난리를 쳤어요. 뭐? 그게 진짜야? 내가 죽으면 상속 1순위가 우리 며느리하고 손녀야. 하나뿐인 내 며느리와 손녀딸 말이다. 말도 안 돼. 친자식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줘?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남편은 소리소리 지르며 집안 살림을 다 집어던졌습니다. 요란스러운 소란에 하나 둘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못난 꼴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픈 제 엄마 조강지 쳐버리고 나간 놈이 뭘 잘했다고 다른 여자를 데려와? 아유 그러게. 그것도 임신까지 떡 시켜서 말이야.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살아생전에 제 아빠 이 꼴로 봤으면 뒷목 잡고 쓰러지셨을 거야. 뭐? 다들 구경 났어? 남의 집 일에 웬 참견이야? 저 싸가지 없는 놈 보소. 제 엄마한테도 그러더니 어른한테 말하는 것 좀 봐. 차라리 저런 못돼 먹은 놈보다 착한 며느리 데리고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네 엄마랑 조강지 쳐갔으면 그만 못 받고 나가 이놈아. 사람들의 찌푸려진 눈살과 쓴소리가 여기저기서 날아왔어요. 급기야는 젊은 총각들까지 합세해서 남편과 옆에 여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하염없이 우는 저를 위로하며 집안 정리까지 같이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내가 죽으면 이 집하고 땅들 다 네가 물려받을 수 있게 해놨다.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바랬지만 내 아들 내가 잘 알잖니. 혹시 싶어 재산은 네가 받도록 바꿔놓길 잘했지 뭐야.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때 결혼하자마자 시댁살이 하라고 해서 놀랐을 거야. 네 마음 다 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 망나니처럼 제멋대로 구는 아들놈이 혹여라도 네게 못된 짓 할까봐 걱정됐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옆에 두면 제 아버지 무서워서 네게 잘할 줄 알았어. 그렇게 탈 없이 살 줄 알았는데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사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되려 얼마나 좋았는데요. 재산이고 뭐고 저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소리 마시고 건강 회복할 생각만 하세요. 미안하구나. 이제 내가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그간 너 혼자 내버려둘 생각에 쉽사리 눈을 감을 수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영감이 나더러 이만하고 오라지 뭐니.
내가 곁에 없어도 슬플 것도 없다. 나와 영감은 하늘에서 너와 손녀가 잘 살긴 응원하마.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거니까 이제는 돌아오지도 않을 남편 기다리지 말거라.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네 인생 살아. 그게 내가 네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인 것 같구나. 이 재산이면 앞으로 손녀랑 같이 살아나가기 어렵지 않을 거야. 약속해다오. 꼭 널 위한 삶을 살겠다고. 네,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저 잘 사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그래, 꼭 지켜보마. 나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와 행복하게 지내려. 내 하나뿐인 며느리, 우리 딸, 미안했고, 고마웠고, 참 사랑한다. 그렇게 어머니는 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이로써 어머니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와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살펴드렸고 딸과 저는 약속대로 큰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는 참 컸지만 딸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나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제 삶을 생각하며 여러 일을 도전하기도 했어요. 하루는 어머니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며? 그럼 나한테 연락이라도 해야 있을 거 아니야? 친자식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감히 날 무시해? 그리고 너, 내 돈 어떻게 했어? 그거 네가 탐낼 돈 아니야? 그래, 그동안 우리 엄마 모신 거 생각해서 조금 떼어줄 테니까 우리 부모님 돈 고스란히 내놔. 우리 엄마한테 너 같은 아들이 있었니? 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기억 안 나나 본데 다시 말해줄게. 당신 같은 사람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조강지처럼 딸 버린 널 기다리지 말고 다 잊고 살라고 하시더라. 온전히 날 위한 인생 살라고 하셨다고. 네가 어머니를 위해 조금만 날 이해해줬다면 우리 어머니 마지막 하시는 길 더 행복하게 가셨을 거야. 그래서 더 용서 못하겠어. 날 버리고 내 딸 버린 건 그렇다 쳐도 어머니 곁은 떠나지 말았어야지. 앞으로 어머니 말씀처럼 날 위한 인생을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이혼해 줄게. 당장이라도 헤어져 줄 테니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과 그 여자랑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또 마을 사람도 부를 테니 얼른 여기서 나가라고. 처음으로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는 모습에 남편은 적잖이 놀란 듯 했습니다. 물론 집 주변 사람들도 제 고함을 듣고 놀라서 하나둘 뛰쳐나왔어요.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 평소 화 한 번 안 내고 꾹 참기만 한 제가 처음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를 내니 모두 놀랄만 했던 겁니다. 남편 역시 그렇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하나둘 모이자 남편은 주변 눈치를 보며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어요. 그 당시 이혼을 좋은 눈으로 보던 때가 아니라 쉬쉬하려 했지만 어머니와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온전한 제 인생을 살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사람과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저와 제 딸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 저는 그 사람과 이혼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돈도 제가 다 지킬 수 있었죠. 나중에는 이혼한 남편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이혼당하자 여자가 애만 낳고 모든 돈을 다 들고 도망갔다고요.
결국 홀로 애를 책임지며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운 벌을 달게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딸과 함께 생활에 나갔습니다. 우리 모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냈어요. 어느새 제 딸은 다 커서 어엿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시부모님을 다시 뵙게 되면 그동안 저를 위해 잘 살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